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양치질을 할 수 있을지, 칫솔질을 할 때 거기를 빼놓고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제가 실제로 3분 정도 하는 칫솔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과정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 사이에 음식물을 뺄 수가 없거든요. 칫솔, 치약, 어떤 도구를 고르는데 기준은 뭐냐면은 환자분들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죠. 가글 안에는 알코올 같은 그런 성분도 있기 때문에 휘발성 성분이 들어있으면은 입안이 건조하게 되죠. 치과에서 환자들을 보면은 한 10분 중에 9명 이상이 양치질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칫솔질이거든요. 치과대학에서는 양치질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데, 양치라는 거는 물로 입을 헹구는 거고, 칫솔질은 칫솔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건데, 입안 관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청소를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양치질을 또 할 때 직장인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아침에 5분이라도 더 자고 싶고 옷도 입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양치에 할 수 있는 시간은 엄청 제한적이라는 거죠. 양치라는 거는 꼼꼼하게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근데 꼼꼼하게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한 20-30분 정도 시간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다 시간을 할애하는 분은 거의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양치질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양치하는 시간을 재보시면은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날 텐데 평균적으로 2-3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2-3분 내에 정확하게 모든 곳을 꼼꼼하게 청소하는 거는 사실 엄청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만약에 제한적이다, 3분 내에 칫솔질을 하라고 만약에 했을 때, 저는 치과 의사고 전문적인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아 중에서도 더 중요한 치아가 있고 덜 중요한 치아가 있거든요. 제가 임플란트를 주로 많이 하는 치과 의사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먼저 하는 부위가 있는데 바로 큰어금니 부위거든요. 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들보 역할을 해주는 큰어금니가 양쪽에 어금니가 2개씩 있습니다. 총 8개가 있는데요. 그 8개 중에서 많이 쓰는 치아가 가장 결국에는 힘을 많이 받게 되고 가장 중요한 치아인데 불구하고 가장 먼저 망가지게 되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칫솔질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치아에 가장 중요한 부위를 꼼꼼하게 닦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치아는 큰어금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큰어금니 중에서도 중요한 부위가 따로 있어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표면만 닦아요. 바깥쪽을 옆으로 문지른다든지 위아래로 문지른다든지, 그리고 안에를 뭐 대충 닦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칫솔질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치과의사로서 환자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왔을 때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치아랑 치아 사이에서 충치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잇몸 질환도 가장 먼저 생기는 부위가 치아랑 치아 사이에 잇몸이 있거든요. 그 잇몸이 겉에 있는 잇몸이랑은 다른 부위예요. 훨씬 잇몸 조직 자체가 연약하고 부드러운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염증이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할 때 거기를 빼놓고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한 번만 칫솔질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큰어금니 부위 중에서도 이 사이를 닦는 칫솔질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실제로 3분 정도 하는 칫솔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칫솔질을 할 때 바깥쪽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떤 치아를 닦는지 생각을 하면서 닦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번 닦고 그 옆으로 또 옮겨가서 이거 10번 닦고, 그리고 또 송곳니 쪽으로 옮겨가서 그래서 이 전면부만 닦는데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씹는 부분도 앞뒤로 하면서 닦아주시고, 양쪽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안쪽도 닦아야겠죠.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쓸어내린다고 생각하고 닦으시고, 세워서도 이 사이사이 부분을 칫솔물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닦아주시고, 안쪽도 안쪽까지 칫솔을 세워서 닦아주시고, 반대쪽도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쓸어 올린다고 생각하고 닦아주시고요. 안 닦이는 부분은 칫솔 세워서도 닦아주시고, 그리고 치아의 끝에 부분, 이 부분도 제일 안 닦이는 부분이거든요. 칫솔질을 할 때는 어느 부위에 칫솔이 닿는지 좀 느끼면서 뒤쪽도 이렇게 미세하게 진동을 줘서 닦아야지 그나마 닦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아랑 치아 사이 부분이니까 칫솔물을 눕혀서 뒤로 움직이면서 진동을 줘서 이런 방식으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칫솔모가 치아랑 치아 사이를 사실은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건 모형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까지는 잘 안 보이겠지만 앞니 쪽도 눕혀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 사이에 음식물을 뺄 수가 없거든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눕혀서 닦는 건데요. 이 사실 양손을 다 자유롭게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한 손으로만 닦게 되면은 닦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양손을 다 사용하는 편이에요. 잘 안 닦이는 부분은 왼손으로 닦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닦으시면서 칫솔질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표면을 먼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동작으로 양쪽 다 닦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10번씩 닦아주시고 앞니쪽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리는 동작으로 10번씩 닦아주시고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도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칫솔볼을 세워서 안쪽은 바깥쪽보다 훨씬 닦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만 닦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겹쳐져서 닦아주셔야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 표면 닦아주시고 안쪽 안 닦이는 부분도 진동도 주고 쓸어 올리기도 하고 앞니 안쪽 부분도 칫솔을 세워서 사실 닦아주셔야지 너무 잘 닦입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아까 위에 같이 치아랑 치아 사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니라 잇몸 쪽에 바짝 눕히셔야 돼요. 그래서 펜 잡듯이 가볍게 잡고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으로 치아랑 치아 사이 부분은 한 군데씩 다 닦아주시면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은 치실을 넣어서 치아의 표면이라든지 그리고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분들은 측간 칫솔로 넣었다가 빼셔서 청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칫솔은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칫솔, 치약 어떤 도구를 고르는데 기준은 뭐냐면은 환자분들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죠.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고 어떤 분은 잇몸이 두껍고 튼튼해서 좀 더 강한 칫솔을 써야 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잇몸이 얇고 민감해서 부드러운 칫솔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다니는 치과에 가서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자기의 잇몸에는 어떤 칫솔이 맞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칫솔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좋은 칫솔로 예로 들어볼게요. 이거는 일회용 칫솔 같은 건데 칫솔 모가 듬성듬성하고 만져보면은 좀 뻑뻑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치아를 닦아보면은 사실 뭔가 잘 닦이는 느낌도 아니고 아픈 거죠. 칫솔의 목 부분이라든지 손잡이 부분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경고해야 되는데 이런 일회용 칫솔은 엄청 낭창낭창해서 쓰다 보면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 경고하지가 않아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이 모양 자체가 타원형으로 생긴 것보다는 직사각형으로 생긴 거를 더 선호를 하거든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거는 잘 안 닦이더라고요. 칫솔 모 자체가 듬성듬성한 것보다는 빽빽한 거 그리고 만져봤을 때 부드러운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비싸고 대기업 칫솔이라고 해서 더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오라고 시작하는 회사의 제품을 써본 적이 있는데 일반 칫솔보다 3-4배 비싼 칫솔이거든요. 그런데 치과 의사가 봤을 때에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칫솔모를 기능성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놨는데 실제로 닦아보면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두 분 다 치실을 쓰시나요? 저는 시간 칫솔을 좀 많이 시간 쓰거든요. 칫솔로? 네. 네, 안 쓰세요? 따로 칫솔만 쓰시는 거죠? 네네. 두 분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치실을 저는 꼭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칫솔로만은 완벽하게 청소하기가 전문가도 힘들거든요. 시간 칫솔을 쓰는 것도 좋지만 치실도 같이 쓰라고 사실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구강용품의 순서랑 도구를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빨리 칫솔질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치아에 음식물 찌꺼기가 달라붙어서 치면 세균막이라는 걸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 칫솔질을 하기가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고요. 그게 굳어지면은 치석이 돼서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칫솔질을 하는 게 좋고요. 칫솔질이 끝나고 나서 치실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치간 칫솔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 잇몸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가글도 쓰셔도 괜찮아요. 또 할 수 있는 거는 요즘에는 워터픽이라고 물로 쏘는 치실 같은 게 있어요.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치아랑 치아 사이를 청소하기 위해 나온 도구라는 거예요. 실제로 써보시면서 자기한테 좀 더 맞는 게 있고 잘 안 맞는 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3가지 중에서 용이한 제품을 최소한 1가지라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치실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써보시고 자기가 편안하고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쓰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매일 꾸준히 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치실을 사용할 때도 방법은 보통 한 30cm 정도 끊으라고 말씀드려요. 치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손가락에 감아야 되거든요. 근데 치실이 짧으면 많이 못 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실을 쓰다가 손이 이렇게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cm 정도로 하라는 이유는 손가락에 2번 정도 감으면 안 빠지기 때문입니다. 2번씩 감고 엄지랑 검지 손가락
손가락으로 치실을 잡으셔야 됩니다. 고정을 먼저 잘 하고 이 상태로 치아 사이를 문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환자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치실이 나아요? 워터픽이 나아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저는 치간 칫솔 치실이 워터픽보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접시를 물로만 닦잖아요. 그러면은 음식물이 잘 닦이나요? 아무리 물을 세게 틀어도 음식물이 남아있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계적인 세척이거든요. 문질러야 돼요. 접시에다가 대고. 그것처럼 치아도 닦을 때 물로만 쏘면은 제대로 안 닦인다고 보면 돼요. 물론 사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면은 치아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아 사이의 공간이 넓으면 넓은 분일수록 치실로 다 제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치간 칫솔은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가 있어요. 약간 저항감을 살짝 느끼면서 들어가는 정도, 넣는데 안 들어가는 정도면 쓰면 안 되고 저항감을 넣으면서 들어가는 정도가 자기의 잇몸에 가장 맞는 치간 칫솔인데 그걸로 한번 넣었다가 빼시면은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치간 칫솔이고 치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치아랑 표면에 붙여서 위아래로 닦고 옆으로도 닦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글 종류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그 땡 회사에서 나온 제품도 제가 알아보니까 5가지 이상은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항상 물어보는 게 많이 써도 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어떤 영상에서 보면은 가글을 너무 많이 쓰면은 입안에 곰팡이가 생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글 용액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쓰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들별로 좀 달라요. 염증이 취약한 분들은 가글에 의해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정도 제가 쓰라고 추천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라고 했을 때 가글을 너무 많이 쓰면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결국에는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입안에는 좋은 세균도 있고 가글 안에는 알코올 같은 그런 성분도 있기 때문에 휘발성 성분이 들어있으면은 입안이 건조하게 되죠. 치아나 입안에 좋은 성분은 뭐냐면은 침이 가장 성분이 좋거든요. 치아에 코팅을 해주고 방어 능력을 형성해주는 성분들이에요. 근데 가글을 많이 쓰면은 휘발이 된다 그랬잖아요. 침이 마르게 되는 거라서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품을 고르는 기준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화학적이고 그런 인위적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저는 오히려 국산 제품 중에서도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그땡 회사의 제품 중에서 어린이용 가그땡은 불소가 함유되어 있거든요. 성인도 불소를 쓰면은 좋은 거예요. 치아를 코팅해주는 성분 중에 침도 있지만 불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런 가글을 쓸 거라고 하면은 덜 자극적이고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